앞서 보신 대로 LG 에너지솔루션은 흥행 대박을 터뜨릴 기세지만 모기업인 LG화학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LG화학의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른바 쪼개기 상장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상당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LG화학의 주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초 100만 원을 넘었었지만요. 현재는 약 30% 폭락한 7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이유는 배터리 사업의 성장과 기대감 등이 크게 반영됐던 건데요. 이 알짜 사업이 빠지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주식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형태의 쪼개기 상장 때문에 주주권이 침해받았다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SK케미칼도요. 지난해 바이오를 따로 떼어내 상장을 했는데 1년 전보다 주가가 절반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도요. 이마트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카카오는 지난해 은행, 페이에 이어서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자회사 상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상장이 반복되면 주주권 침해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들도 또 기업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산업을 키운다는 명목이 큽니다. 신규 자금을 끌어모아서 설비, 인력 등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혁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3세, 4세 이 지배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액주주 보호가 너무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에서도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 상장 사례는 드문데요. 특히 미국은 소액주주 집단소송 같은 제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자회사를 상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요. 유튜브 등 이 상장할 만한 알짜 자회사들이 있지만 따로 상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요. 동시 상장 비율을 해마다 계속 낮추고 있는데 이 당국이 이해 상충 가능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선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주거나 또 이사회의 책임 규정에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미가 모이면 굉장히 무서운 목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어떤 감소된 가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이런 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기업도 역시 그 피해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